경제와 투자를 보는 깊이 있는 시선 딥사이트입니다. 항상 주식시장에는 역사에는 새로운 기술들과 단어들과 이슈들이 떠오릅니다. 그게 이제 버블을 만들었던 경우도 많고요. 세상을 바꾼 경우도 많은데 최근에는 누가 뭐니 해도 인공지능 AI 챗봇이죠. 관련돼서 오늘 하이투자증권 이상원 부장님과 함께 깊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저희도 이 기사 따라가기 정신없고 많은 분들이 그러는데 공부하시느라고 머리 안 아프십니까? 예, 피나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새로운 기술들을 쫓아가면서 또 이제 전문적인 걸 스터디해서 알려주셔야 되니까요. 챗GPT 열풍이 지금 광풍으로 몰아치고 있는데요. 이게 AI 이런 얘기는 많이 들었고요. 우리가 이전에 알파고 이세돌 얘기는 들었는데 챗GPT라는 게 이제 새롭게 나왔는데 이게 얼마나 혁신적인 혹은 대단한 기술입니까? 그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거기 지능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듯이 네. 우리도 인간도 지능을 얻기 위해서는 학습을 하고 그렇죠. 학교도 다니고 네. 책도 보고 네. 하듯이 인공지능도 학습이 됐어야지 네. 어떤 결과지를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학습의 패턴을 얼마만큼 잘 짜지냐.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그 데이터 양이 많이 들어가야 돼요. 예. 그러니까 데이터가 조금 들어가서 조금 하게 되면 그 한정된 경우의 수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데이터 수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면서 학습도 잘 되고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인공지능에 대한 개발들이 여태까지 계속 진행돼 왔습니다. 네. 특히 학습 데이터를 넣는 방식이 순차적으로 넣는 방식에서 병렬 처리 놓는 방식으로 바뀌면서 네. 말 그대로 학습 매개 변수가 엄청나게 커지는 그러니까 초대규모 모델이라고 하죠. 결론적으로. 그래서 지금 챗GPT를 활용할 수 있는 그 모델 기반이 GPT 3.5입니다. 네. 그래서 원래는 GPT-3이나 GPT-3.5나 학습 매개 변수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한 1,300개 정도, 1,375개 정도 네. 사용하고 있는데 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습 매개 변수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학습도 많이 됐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추론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과 같이 자연스럽게 좀 표현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그렇게 말하면 기존의 챗법들은 학습 매개 변수가 적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우의 수, 일정한 그 상황에서만 대답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학습 매개 변수가 아까 병렬 처리 방식으로 활용한 학습 매개 변수의 확대로 인해서 초대규모 모델로 만든 언어 모델이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공감대도 형성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기술들의 제가 장하게 설명했지만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범용성이 중요한 거죠, 결론적으로. 그렇죠. 네. 은행에서 챗봇이 한정돼서 사용하듯이. 근데 지금은 유료화도 시켰고 되기 때문에 변형성 측면에서 이런 최대규모 모델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향후 AI 비즈니스의 성장 가능성 측면에서 하여튼 그 변곡점이 됐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챗GPT가 얘가 왜 갑자기 튀어나왔나 했는데 인공지능이 열심히 공부를 많이 그동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물밑에서. 그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예전에 컴퓨터를 말씀하시는 동안 그 컴퓨터라는 게 나왔을 때 위즈니악이나 이런 부분 방 하나에 옛날에 IBM이나 보면 큰 방 하나를 다 차지할 정도가 컴퓨터가 있는데 성능은 되게 낮았잖아요. 이게 이제 PC로 퍼스널 컴퓨터로 가고 휴대용 노트북으로 가고 스마트폰에 여기 있는 기능이 옛날에 그 큰 컴퓨터 이상의 역할을 할걸요? 그만큼 이제 기술력이 발달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다만 이제 아직까지는 말씀하신 상업화나 대규모로 이제 그런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이게 그냥 일시적인 돌풍 정도로 그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2021년에 NFT 열풍과 비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그 일시적인 소위 패드 테마냐, 아니면 메가 트렌드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2021년 10월달, 11월달 보시면 네. 나스닥도 거의 이제 고점이었고 코스닥도 거의 고점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 NFT 관련주가 많이 올랐었죠. 그 이후에 여태까지 떨어진 거죠, 결론적으로. 그런 종목들이. 그리고 특히 미국에서도 메타라든지 그런 종목들이 많이 떨어졌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때 당시에 기대감으로 올랐던 부분은 토큰을 활용한
메타버스 세계가 있고 거기서 우리가 또 다른 세계로 경제 생태계를 활용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나올 기대감으로 네. 주가가 올랐는데 물론 나올 겁니다. 근데 시기가 지금 안 그렇죠. 나왔기 때문에 예. 그런 비즈니스 모델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주가가 오른 다음에 좀 그 기대감들이 감소하면서 빠진 거죠. 결론적으로. 그런데 지금 AI 비즈니스 모델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챗 GPT가 불과 3개월 만에 유료화를 했고 그 다음에 지금 3일 만에 100만 명 유료 가입자를 지금 체크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AI 비즈니스가 챗 GPT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비즈니스 모델이 있는데 그렇겠죠. 이번 계기로 해서 돈을 지불하고 나서도 비즈니스 모델을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메타버스랑은 좀 다른 결로 네. 좀 나갈 수 있다.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비즈니스 모델이 나왔고 그거를 단순히 무료가 아니라 유료화했었을 때 돈을 지불하고서도 우리 인간한테 효익이 갖다 준다고 생각을 하면은 분명히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지언정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됐다. 그래서 메타버스랑 챗 GPT, 네. 구체적으로 보면 AI 비즈니스는 조금 비즈니스 모델을 빨리 하고 좀 성장하는 속도로 봐서는 좀 차이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단기적인 기대감이 과하게 반영되면서 때로는 버블을 만들어내기도 하죠.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버블이 지나고 나면 거기에 투자한 사람들의 상처도 많지만 기술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미국의 철도 버블이 있고 나서 미국의 기간 산업이 깔리고요. 뭐 이런 거죠. IT 버블이 지나고 나서 IT 기업이 성장하듯이. 메타버스나 NFT는 열풍으로 기대감으로 끝났냐? 절대 아니죠. 그죠? 물 예, 밑에서 절대 지금 아니죠. 예, 계속 진행이 되고 그게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 발전하고 지금 뭐 증권형 토큰이 계속 발전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주식시장은 항상 기대감을 땡겨 쓴다. 그게 문제이긴 한데요. 그러면 말씀하신 AI로 봤을 때 챗 GPT라고 하는 건 지금 버전 1, 2에서는 별로 시장에 관심을 못 받았다면서요. 지금 3.5 오는 건데 다음 버전이 또 나온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어떻게 챗 GPT는 발전해 가는가? AI 시장 전체는 분야별로 보면 어느 정도 앞으로 커갈까요? 그 GPT 1, 2, 3로 가면서 네. 아까 말씀드린 학습 매개 변수가 점점 많아지면서 네. 그 활용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그러니까 GPT 1이 2018년도에 나왔을 때는 매개 변수가 아주 적었기 때문에 전혀 뭐 관심을 못 받았고 2019년부터 1억 개가 넘어가면서 좀 관심을 받았고 2020년도에 아까 말씀한 대로 1750개 정도 네. 학습 매개 변수가 나오면서 각광을 받은 거죠, 결론적으로. 그러면 GPT-4도 당연히 매개 변수가 엄청나게 클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 네. 지금 뭐 100조라고 예상하는 분도 있고 네. 뭐 몇 조라고 예상하는 네. 분도 있기 때문에 이제 100조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의 또 인간의 뇌의 구조랑 좀 비슷한 구조이기 때문에 활용 가능성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학습 매개 변수가 많아질수록 단순히 챗 GPT에 한정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그게 뭐 당장 GPT-4가 나온다고 해서 당장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지만은 이런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 분야별로는 저희가 준비된 표가 있는데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챗 GPT에만 너무 매몰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AI 산업이라는 것 자체가. 예. 그 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세계 AI 시장 규모 추이가 있는데요. 이제 성장성이야 사실은 뭐 성장할 걸로 어느 산업이든 저건 사실 가봐야 하는 건데 숫자는 우리가 이제 분야별로 이제 어느 쪽이 이제 늘어나느냐 이런 건데 지금 뭐 보면 뭐 우리가 의료 얘기도 하고요, 그죠? 의료, 금융 글자가 적어서 좀 잘 안 보이는데요. 제조, 국방 뭐 이런 쪽으로 굉장히 다양하게 분야가 굉장히 한쪽에 치우친 게 아니라 다양하네요. 그렇죠. 예. 이게 보면 이제 저거는 이제 데이터 연구소에서 나와서 예. 그런 분야로 많이 성장이 된다고 지금 표현을 한 거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그 검색 엔진이 나왔을 때 네. 구글이 나왔을 때 인터넷 비즈니스가 발달이 됐고 그다음에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 디지털 콘텐츠들이 많이 발달되듯이 AI 비즈니스가 나왔을 때 또 다른 AI 생태계가 열려가는 거죠. 지금 뭐 저기 뭐 금융에 한정돼서 IT 한정돼서 뭐 그런 것보다도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기존까지는 AI는 학술 목적이나 연구 목적에 사용되고 일부 제조 기반에서 자동화 목적에 사용됐는데 지금은 어찌됐든
상업적 영역으로 상업적으로 대중적으로 사용하면서 이게 뭐냐면 AI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지는 거죠. 네. 물론 저작권 문제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신뢰성이 높아지면서 우리한테 친근감이 있게 되면은 다른 분야에 활용할 때도 가령 의료 AI에 활용할 때도 지금 기술이 있고 없고 그거 상관없이 신뢰성에 약간 문제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AI에 대한 신뢰성이죠.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올라가면서 자연스럽게 챗GPT가 아니라 AI 비즈니스가 성장하는 계기가 만들어지는 거죠, 결론적으로. 예. 인공지능 AI에 대해서 깊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내 얘기를 하면서 다음 주제로 기업 얘기로 넘어가면서 글로벌 얘기를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 전반적인 흐름과 함께 변화들을 봐야 되는데 찐 투자자 입장에서는 결국은 이제 기업으로 접근하니까 이거죠. 찐 수혜주는 누구냐 보면 미국에서는 물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반란을 좀 일으킨 거고 그러면서 직접적인 수혜 받는 게 엔비디아 같은 칩 수요라든지 반도체에 대한 그 강한 수요를 얘기하는데요. 반도체주는 1차적인 찐 수혜주입니까? 그 반도체 수요가 올라오던 계기가 있는데 하드웨어가 출시될 때마다 계기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개인용 PC가 많이 보급이 되면서 반도체 수요를 엄청나게 끌어올렸고요. 두 번째는 스마트폰이 올라오면서 새로 생기면서 반도체 수요를 엄청나게 끌어올렸고 지금 만약에 AI 비즈니스가 유료화도 많이 가입자도 많이 되고 활용 가능성이 된다고 치면은 당연히 빅테크들이 데이터 센터를 건립을 하니까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 당장은 아니지만 그 하나의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인용 PC와 스마트폰의 변곡점 같이 AI 비즈니스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성장 기대감은 있는데 저도 이제 약간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은 조금 지켜봐야 돼요. 유료화 속도라든지 아까 이제 메타버스 예도 들었지만은 지금까지는 잘 가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빅테크들이 이거를 갖고 활용성이 지금 챗GPT 한정돼서 그런 게 아니라 이거를 넓혀가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터넷 비즈니스, 디지털 콘텐츠로 그런 생태계로 확대될 수 있는 부분이 돼야지만이 투자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그거는 조금 지켜봐야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15년 주기술로 보면은 지금 올 때가 되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는 어쨌든 그런 것이 땔감 역할을 하면서 기대감을 주는 거고요. 인공지능이나 이제 테크 쪽으로 보게 되면 글로벌은 이제 사실은 검색의 강자는 구글 아닙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세게 뒤에서 도전장을 한번 내미는 거죠. 그죠? 구글이 우리도 사실 있어. 근데 안 하고 있었던 건데 구글이나 MS 혹은 국내에서는 또 이제 국내로 좀 구별한다면 국내에서는 뭐 네이버, KT, 카카오, SK텔레콤 이런 대기업들이 또 다 하잖아요. 기술력이나 향후 움직임은 어떻게 다 갈까요? 지금 이제 네이버가 하이퍼클로버로 2,000억 매개 변수로 해서 개발을 완료를 했고 지금 일부 적용해서 쇼핑몰에 이제 거기 적용하고 있는데 그 실적 발표에서 4분기 실적에서 밝혔듯이 서치 GPT로 활용을 한다. 그런데 이게 장점이 뭐냐면 지금 오픈 AI가 개발한 챗 GPT 같은 경우는 영어로 개발했기 때문에 번역해서 하면 약간 한계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나라 언어로 개발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내수 쪽에 특화돼서 사용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네이버는 검색 엔진을 해서 서치 GPT로 넘어가기 때문에 충분히 내수 쪽에서는 성장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 그리고 다른 업체들은 통신 업체라든지 LG라든지 업체들 개발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조금 그 업체들은 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는 어쨌든 그 분야를 이제 잘 하고 있고 국내에 잘 체득화해서 적용할 수 있는 기업이 네이버다. 심플하게 정리하고요. 또 이제 그런 기업들 말고 실제로 언어 처리라든지 예를 들면 음성 인식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이전에도 있었고 새롭게 지금 부각받는 그런 중소형주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데요, 사실. 그 가운데 부장님이 플리토하고 위세 하이텍 두 종목을 리포트해서 이제 관련주로 탑픽이라고 해도 되나요? 탑픽은 아니고 관련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확히 챗GPT랑 관련주는 없고
그 AI 비즈니스를 우리나라에서도 스타트업이라든지 기업들, 상장회사들이 네. 많이 하고 있고 예. 솔직히 매출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AI 비즈니스 시장 자체는 크지 않아요 지금. 예. 근데 앞으로 커질 거라고 기대를 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AI, 그러니까 챗GPT로 인해서 AI 비즈니스 시장이 커지면은 그런 기업들도 제가 뭐 제시하는 종목들 아니라도 다른 네. 종목들도 AI 비즈니스 성장에 따라서 걔네 매출 상승이 수반될 예.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목해서 봐야 될. 그러니까 저도 봤는데요. 그러니까 보면 셀바스 AI 이런 기업은 이제 우리가 꽤 상장된 지가 오래된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 최근에 뭐 코난 테크놀로지가 강했고 지금 오늘 말씀해주신 플리토나 위세 하이텍 자료에 쓰신 기업도 보니까 2020년 2월, 19년 7월, 19년, 20년 이때들 막 상장했었는데 우리가 모르고 있다가 지금 이제 주목을 받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 플리토하고 위세 하이텍은 어쨌든 서치를 하셨으니까 어떤 회사들이고 어떤 강점이 있는지 조금 얘기해 주시죠. 그 이제 원천 데이터를 넣을 때 이제 말에 대해서 언어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네. 플리토는 말 뭉치라고 해서 코퍼스라고는 단어를 쓰는데 네. 그 이제 그 AI 모델, 언어 모델을 개발할 때 말 뭉치가 필요합니다. 왜 그거를 공급하는 회사인데 지금 보시면은 여러 가지 뭐 구글도 그렇고 뭐 지금 여러 빅테크 회사들이 개발한다고 하잖아요. 우리나라 기업도 그렇고. 네. 그럼 당연히 원천 데이터에 말 뭉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뭐 지금 나가고 안 나오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성장하면 그 시장이 성장하면 말 뭉치에 대한 매출이 많이 증가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유세 하이텍 같은 경우는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디지털 플랫폼 정보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많이 배정됐고, 근데 이 회사의 강점은 뭐냐면은 금융기관하고 공공기관의 70에서 80% 정도 그 매출 비중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의 AI 활용을 많이 한다고 치면은 이 업체도 수혜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굉장히 그러니까 의미 있는 숫자가 이제 뭐 이익이야 그렇더라도 매출 단위 예를 들면 뭐 최소 뭐 몇천억 조단 이렇게 나오는 단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몇백억 단계이기 때문에 결국 성장성을 보고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거네요. 예, 그러니까 뭐 이 회사 자체적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AI 산업에, 비즈니스 전체적으로 산업적으로 보시는 거죠. 네. 그 오늘 또 관련주들이 마침 오실 때 막 지금 강하게 지금 갑니다. 요거는 이제 좋죠. 예를 들면 주가 막 빠지고 있는데 이런 얘기하면 뭔 소리들 하고 있어 이럴 수 있는데 오늘 또 강하게 올라와서 또 다행이긴 한데 그러니까 이게 하루 이틀 이야기는 아니다. 네, 그렇죠. 보는 거고요. 네.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 정부 입장에서는 뭐 또 새 정부가 들어선 지 얼마 안 되고 사실 뭐 여러 정책 되는 것마다 다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전도 하고 뭐 태양광도 하고 인공지능도 하고 4차 산업 다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러면 인공지능 관련해서는 정책이 좀 실효성 있게 하는 것인지 또 앞으로 좀 나올 수 있는 정부 정책이나 그런 스케줄이나 이런 것 좀 얘기해 주세요. 그 이제 뭉뚱그려서 AI 정책도 있고 7대 정책으로 해서 네네. 작년 이제 10월 달부터 이제 이런 뭐 AI라든지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하기 위해서 네. 이런 정책들을 뭐 5대 정책을 펼쳤습니다. 거기에 네. 이제 AI도 들어있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책이 계속 이제 가시성 있게 특히 예산에 반영되면서 이번 예산에도 반영이 됐고 가시성 있게 진행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약간 이제 그 말뭉치 뭐 이런 단어를 얘기했습니다. 굉장히 새로운 생소한 단어죠. 그러니까 그죠? 예. 언어 공부를 이제 이 시간에 이제 부장님 말씀해 주신 것 같고 우리가 AI에 대해서 완벽 이해하고 핵심 종목까지 딱 찍으면 세상 좋죠. 그럴 수 없다. 이제 말씀하신 걸 가지고 스타디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네. AI 관련된 얘기를 좀 깊게 해봤고요. 예, 마침 또 여러 자료를 쓰시는데 저희가 시간을 좀 할애한 시간이 다행히 좀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 대한 투자 확대하는 기업이나 이제 폐배터리나 이런 쪽도 자료를 쓰셨는데 유럽의 유럽발 IRA가 나오면서 폐배터리 관련주들이 또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 오늘 오신 길에 조금 코멘트 해줄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월요일 날 리포트 나왔던 네. 게 인플레이션
간축법, 네, 뭐 그 관련해서 이제 미국의 투자가 활성화된다. 그리고 이제 유럽의 그 원자재 관련법이 네, 네. 이제 좀 나올 수 있다. 네. 그런 부분에서 뭐 굴삭기 업체라든지 예. 이제 변압기 업체라든지 그런 걸 추천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폐배터리도 네. 폐배터리는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강물 투자가 진행을 되고 있잖아요. 오늘도 LG화학이 뭐 리튬 투자했다, 뭐 며칠 전엔 GM이 리튬 투자했다, 뭐 등등등등. 네. 그러니까 강물의 중요성이 부각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뭐 지금은 아니지만 폐배터리는 당연히 그 전기차가 많이 생산될수록 그거에 대한 폐배터리로서 활용 가능성인데 주로 활용 가능성은 강물을 채취하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금속보다는 네, 광물이죠. 예. 금속은 강물을 채취하는 거기 때문에 폐배터리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강물의 중요성이 부각돼. 아까 무슨 법이든 다 강물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예. 상황에서 폐배터리에 대한 그런 그 하라는 회사나 그런 것도 지금 부각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뭐 앉아서 매일 방송하지만 사실 조금 고민이 돼요. 왜냐하면 이제 그런 자료를 미리 스터디를 하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냥 주가 확 오르면 이거 오른대요. 저희도 그렇게 얘기를 안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 오릅니다 얘기할 때 사면 네, 막 오를 확률보다 고생할 확률이 많죠. 그래서 고민인 건데요. 폐배터리도 이제 그 유럽발 IRA 원자재법 뭐 초안이 이제 좀 나와야 된다면서요. 그런 게 나와요. 그러면 폐배터리와 관련돼서는 리사이클 관련해서는 부장님이 어떤 기업을 그럼 주로 말씀하셨습니까? 저는 월요일 리포트에는 이제 코스모화학을 네. 거론을 했고요. 예. 코스모화학 같은 경우는 지금 1차 증설 투자가 있는데 그게 이제 3월에 마무리되고 4월부터 네. 이제 가동이 되고 2차 투자는 10월에 마무리되고 내년 1월부터 가동이 되기 때문에 네. 이제부터 좀 시작하는 점이 있기 때문에 좀 성장성이 좀 가미될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리포트에 적었고요. 네. 뭐 그런 종목들이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은 최근에 2차전지들이 많이 올랐어요. 예. 그 전에 보면 패턴을 보면 2차전지가 오른 다음에 폐배터리로 좀 가는 그 패턴이 있었기 때문에 2차전지 내에서의 순환매, 그죠?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올해 성장은 2차전지 관련주들이 매출이 올해 수량이 늘어나면서 성장하는 거고 폐배터리는 뭐 당장은 성장 안 하지만은 네. 향후 이런 2차전지가 성장한 이후에 또 시장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그런 패턴대로 주가도 네.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거 한 1분만 간단하게. 근데 미국의 그 인프라 투자나 이런 주목하자고 하셨는데 지금 최근 이번 주에 나온 정보는 미국 바이든 정부가 미국의 인프라나 건설 장비 이런 것도 이제 자국산 쓰라고 압박한다. 이게 국내 기업들에게 부담이지 않을까 살짝 생각이 되던데요. 그거는 원래 법으로 예. 명시가 돼 있었는데 예. 어떤 건지에 대한 명시를 안 했는데 네. 이제 연두 교시하면서 나 이제 할 거다. 그리고 전주 1월 날 예, 예. 7개 그 항목에 대해서 건설 자재에서 네. 오히려 7개 항목으로 한정됐기 때문에 예. 뭐 그렇게 크게 영향은 받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건축 자재라든지 뭐 철강 뭐 등등등은 영향을 받겠지만은 뭐 철강은 이제 관세를 매기기 때문에 뭐 덜 영향 받고 네. 뭐 그런 세부적인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7개로 또 한정됐기 때문에 오히려 뭐 그 관련 업체들은 안 좋겠지만은 그 외의 업체들은 아직은 받지 않는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오늘도 뭐 굴삭기 업체 많이 올라오고 그런 것들이 다 그런 감안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딥사이트는 하이투자증권 이상원 부장님 함께 했는데요. 우리가 관심 있는 AI부터 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 앞으로 쓰신 자료들을 열심히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유튜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부장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